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개 속에 갇혀 절망했던 팬들이 승리의 깃발을 들었다. 비정기적 출연이라는 모호한 꼬리표 아래 사실상 하차 수순을 밟는 듯했던 가수 강문경이 극적으로 한일 톱쇼 무대로 돌아왔다. 그의 복귀는 단순한 출연 재개가 아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존퇴 위기로까지 번진 3.0% 시청률 대참사 앞에서 냉정한 숫자와 조직화된 팬덤의 압력이 메인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의 전략적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한국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팬심이 대역전극으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아티스트의 공백이 프로그램의 핵심 동력인 시청률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획 단계의 모호함이 어떤 현실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교훈을 남겼다. 이 드라마 같은 복귀의 전말과 그 배경에 숨겨진 충격적인 이유를 5가지 핵심 관점에서 심층 분석한다. 강문경의 불참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한일 톱쇼가 직면한 가장 충격적이고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은 바로 시청률 지표의 붕괴였다. 그가 안정적으로 출연했던 63회에서 기록한 4.3%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선 안전마진이자 트로트 황금 시간대에서의 확고한 입지를 의미했다. 당시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들이 2% 후반에서 3% 초반에 머무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4%대의 시청률은 제작진에게 안정적인 광고 수주와 프로그램 경쟁력을 담보하는 강력한 무기였다. 이 4.3%라는 수치는 강문경의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과 팬덤의 결집력이 만들어낸 일종의 골든 게이트였던 셈이다. 이 시기 한일 톱쇼는 트로트 예능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로 평가받으며 PPL 및 협찬 문의가 쇄도하는 등 상업적으로도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공백이 시작된 64회에서 상황은 전례 없는 수직 낙하를 경험했다. 시청률은 3.2%로 급락하며 불과 한 주 만에 1.1%피가 증발했다. 이는 단순한 시청률 하락이 아니라 핵심 시청자층의 집단 보이콧이 숫자로 가시화된 통계적 증거였다. 특히 1.1%피의 손실은 수도권 가구 기준으로 수십만 명의 이탈을 의미하며, 이러한 급격한 이탈 속도는 방송가에서 핵심 캐스트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징후로 간주된다. 경쟁 프로그램과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 제작진의 비정기적 출연 결정은 프로그램의 상업적 가치를 훼손하는 리스크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논란의 여파가 지속된 최근 66회에서는 마침내 3.0%라는 프로그램 자체 최저 시청률이라는 참혹한 성적표로 이어졌다. 3.0%라는 숫자는 많은 프라임 시간대 예능 프로그램에게 있어 존퇴 기로를 알리는 임계치로 통한다. 이 수치는 단순한 하락세를 넘어 프로그램이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반영한다. 당초 4.3% 대비 1.3%피의 시청률 손실은 트로트 예능 시장의 뜨거운 경쟁 상황 속에서 한일 톱쇼가 순식간에 후순위로 밀려나며 광고 단가 재협상, 심지어는 계약 해지까지 고려해야 하는 치명적인 출혈과 직결되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 시청률 1%피의 하락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분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광고 단가의 직접적인 하락을 의미하며, 이는 제작비 충당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였다. 이러한 수치적 붕괴는 제작진이 강문경의 복귀를 긴급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팬들의 실망감이라는 감정적인 요소보다 당장 프로그램의 생존과 수익성을 위협하는 시청률 쇼크라는 냉정한 시장 논리가 작동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이처럼 시청률 지표가 팬심이 이탈을 현실적으로 증명해낸 사례는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핵심 출연진에 대한 명확한 계약 및 관리 전략에 부재할 경우 어떤 현실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경고등을 켰다는 점에서 방송 콘텐츠 제작사에 매우 주목할 만한 교훈을 남겼다. 결국 3.0%라는 숫자는 팬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명백한 선언이었고, 제작진은 이 차가운 경고 앞에서 전략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태의 초기에 제작진이 내놓은 입장은 비정기적 출연이라는 5글자로 요약된다. 이는 아티스트와 제작사 간의 복잡한 이슈를 피하면서도 강문경이라는 핵심 인재를 완전히 놓치지 않으려는 일종의 전략적 유보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 유보 전략은 단기적으로 논란의 확산을 막으려 했으나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팬덤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팬들에게는 애매한 태도로 비쳤고 이는 곧 제작진의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 애매모호함은 결과적으로 최악의 패착이 되었다. 비정기적 출연이라는 표현은 팬들에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을 주입함으로써 이른바 뜨거운 심장을 차가운 기대감으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팬들은 완전 하차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동시에 언제 다시 그를 볼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대기 모드에 지쳐갔다. 방송 콘텐츠의 핵심은 습관적 시청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 비정기적 결정은 시청의 연속성을 끊고 팬들의 시청 습관을 무너뜨렸다. 역사적으로 방송사들은 핵심 출연진의 이탈 시게스트 또는 비정기 출연을 대안으로 제시해왔지만 대부분 이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는 팬덤이 원하는 것은 가끔의 깜짝 등장이 아닌 변함없는 소속감과 안정적인 참여이기 때문이다. 한일 톱쇼의 제작진은 이 미묘한 심리를 놓쳤고 경쟁 프로그램들이 안정적인 포맷과 확고한 출연진 로스터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시청자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방송가 관계자들은 이런 톱클래스 아티스트의 출연 여부를 비정기적으로 둔다는 것은 핵심 시청층에게 이 프로그램은 언제든 볼 가치가 없다는 시그널을 준 것과 마찬가지라며 콘텐츠의 매몰 비용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시청자가 이미 프로그램에 투자한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인식은 팬들의 충성도를 시청 피로감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결국 제작진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했던 모호함이 오히려 팬심이라는 뜨거운 심장을 식게 만들고 3.0%라는 차가운 숫자로 돌아와 프로그램의 목을 조르는 부메랑이 된 것이다. 이 사례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 전략적 모호성이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가 확실한 공백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팬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희망을 찾기보다는 냉정하게 이탈하는 선택을 감행했던 것이다. 이번 강문경 복귀 결정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팬덤의 조직적인 행동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이다. 시청률 하락이라는 냉정한 현실에 더해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나의 시청률 구원 작전팀처럼 움직이며 제작진을 압박했다. 이들의 움직임은 개별적인 불만 표출을 넘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집단 행동의 성격을 띠었다. 특정 해시태그를 정해 동시다발적으로 SNS에 항의 글을 게시하고 제작진과 방송사의 조직화된 이메일 및 전화 항의를 쏟아내는 등 과거의 수동적인 팬덤과는 확연히 다른 전략적 압박을 구사했다. 특히 66회 예고편이 공개되었을 때 일부에서 제기된 과거의 영상 짜깁기 즉 낚시성 편집 의혹에 대해 팬들은 즉각적인 디지털 포렌식 수준의 분석에 들어갔다. 그들은 단순히 강문경이 예고편에서 착용한 의상을 과거 방송된 오라버니 무대 당시 의상과 면밀히 대조하는 집요함을 보인 것을 넘어 클립의 배경 조명, 무대 세트의 미세한 변화, 심지어 다른 출연진의 액세서리나 메이크업 트렌드까지 분석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팬들은 단순한 의상 일치 여부를 넘어 가수 별사랑과의 새로운 투샷을 포착해냈다. 이는 이전 방송에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조합이었기에 예고편 속 강문경의 모습이 재활용된 과거의 영상이라는 제작진의 의혹을 일거에 불식시키는 결정적인 희망의 불씨이자 제작진의 의도를 꿰뚫는 스모킹 건이 되었다. 이 날카로운 분석은 제작진이 최저 시청률을 견디지 못하고 긴급하게 복귀 녹화를 앞당겼다는 팬들의 추측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다.
팬덤은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 제작진의 예고편을 명탐정 수준으로 분석하여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고, 이를 통해 복귀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신하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는 점은 현대 엔터테인먼트에서 소비자의 권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들의 항의는 단순한 요청이 아닌 강문경 없이는 프로그램도 없다는 하차불사의 냉철한 의지가 결합되어 제작진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는 과거 수동적이었던 시청자들이 이제는 콘텐츠 제작과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로슈머 권력으로 진화했음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 프로슈머 권력은 단순히 소비를 멈추는 것을 넘어 분석을 통한 생산자의 의도 파악과 체계적인 반박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향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출연진 및 콘텐츠 기획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서혜진 대표가 이끄는 크레아 스튜디오는 업계에서 통찰력 있는 기획과 냉철한 사업 수완으로 정평이 나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팬덤의 화력을 과소평가하고 시장의 경고를 늦게 인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미스터 트롯 시리즈의 성공 신화가 낳은 일종의 성공의 함정에 빠진 결과로 분석된다. 제작진은 프로그램 자체의 포맷 경쟁력과 기존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만으로도 한 명의 핵심 출연진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로트 팬덤의 특성상 콘텐츠에 대한 충성도보다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인적 충성도가 훨씬 높다는 시장의 핵심 역학을 간과했다. 3.0%라는 최저 시청률이라는 참혹한 현실과 팬덤의 조직적인 이탈 증거 앞에서 제작진은 더 이상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었고, 결국 원래 언제가 될지 기약 없었던 비정기적 출연 시점을 긴급하게 앞당기는 초고속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 초고속 처방은 단순한 스케줄 조정이 아닌 내부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비용 증가를 감소한 비상경영체제 가동을 의미한다. 시청률이 4%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광고 매출 부문이었다. 방송가에서 4%는 프라임 타임대 프로그램의 최소 방어선으로 여겨지는데, 이 선이 붕괴되면서 주요 광고주들의 재계약 논의가 보류되거나 심지어 일부는 광고 집행을 처리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제작진은 3.0% 시청률이 프로그램의 상업적 생명력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냉정한 판단에 직면했고, 이는 팬덤의 요구와 시장의 경고를 수용한 전략적 후퇴이자 프로그램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생명 연장의 꿈이었다. 특히 논란의 불씨가 되었던 아티스트와 제작사 간의 계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작사는 팬덤의 압박과 시청률 하락이라는 외부 변수를 내부 문제 해결의 촉매제로 활용해야 했다. 3.0%라는 시청률은 내부적으로 협상 중이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으며, 결국 초기 계약상의 복잡한 쟁점들을 팬들의 기대와 시장의 요구에 맞춰 주기에 봉합하고 강문경을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월 4일이라는 구체적인 복귀 녹화 및 방송 일정의 확정은 제작진이 초기 비정기적 출연 발표 당시 강문경의 공백이 시청률에 미칠 파급력을 심각하게 오판했거나, 혹은 아티스트와의 계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시사한다. 어떤 경우든 3.0%라는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복귀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을 방증한다. 66회 예고편에 강문경의 모습을 찰나로 삽입한 것은 시청률 반등을 노린 일종의 미끼였으며, 팬들의 반응이 폭발하자마자 공식적인 복귀 일정을 발표하며 위기를 봉합하려 했다. 이 과정은 제작진이 강문경의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이유로 그의 출연을 유보하려 했던 초기 전략의 팬덤 무시라는 인식과 함께 처참하게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엔터테인먼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제작사가 팬덤의 직접적인 압박과 시청률 하락이라는 시장의 반응 때문에 핵심 출연진의 복귀를 긴급히 결정해야 했던 상황은
콘텐츠 제작 환경의 갑과 을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는 향후 모든 콘텐츠 제작사들에게 팬덤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닌 프로그램의 주주로 대우해야 한다는 새로운 경영 철학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다. 강문경의 극적인 복귀는 일단 한일 톱쇼의 당면한 위기를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구원투수의 등판이다. 그의 복귀 무대인 11월 4일 방송은 팬덤의 응집력과 본방사수 화력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청률은 단기적으로 4%대 중반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반등세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4% 이상의 안정적인 시청률로 정착할 수 있는지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의 복귀는 단순히 출연을 넘어 비정기적 출연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고 고정 멤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호소력 짙은 목소리, 그리고 화려한 의상 센스는 프로그램의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작진은 이번 복귀가 시청률 위기의 임시 방편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임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그의 복귀 후 시청률이 4%대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5%를 향해 활공한다면 이는 강문경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핵심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되는 것이다. 5%라는 시청률은 트로트 예능 시장에서 범접할 수 없는 최고 프로그램의 위상을 확립하고 프리미엄 광고 단가와 프로그램의 해외 판권 가치까지 수직 상승시키는 절대적인 기준선이다. 제작진의 궁극적인 과제는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팬덤의 힘과 시장의 냉정한 요구를 반영하여 강문경과의 관계를 단순한 출연진이 아닌 프로그램의 공동 운명체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앞으로 그의 행보와 복귀 후 첫 방송의 시청률 추이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결국 팬들의 간절한 염원이 시청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엔터테인먼트의 역학관계를 뒤흔든 전설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이며 이는 콘텐츠 제작사들에게 출연진과 팬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